오늘 카나의 10번째 톡톡톡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모데레이터를 맡은 김지우라고 하고요. 현재 카나에서는 홍보팀장을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사를 졸업한 뒤에 현재는 뉴욕에서 아트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나에서 진행하는 톡톡톡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톡톡톡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톡톡톡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카나의 시그니처 토크쇼인데요. 매년 특정 분야의 세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커리어와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일종의 토크 콘서트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던 이벤트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시각예술인데요.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프로페셔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시각예술계가 어떤 타격을 입고 또 변화를 겪고 있는지, 특히 오늘은 갤러리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카나라는 단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카나는 2012년에 뉴욕에 있는 6개 예술학교 한인 학생들이 모여서 시작한 단체인데요. 지금은 디자이너, 셰프, 뱅크, 컨설턴트 등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예술을 사랑하는 다양한 영 프로페셔널들이 모인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네트워킹 이벤트, 강연,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의 한국 문화를 알리는 봉사활동 등 예술 계통의 분들뿐 아니라 다양한 분들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이벤트와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 활동을 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특히 아티스트 서포트 플래지를 알리는 활동을 했었고 도네이션 매칭 챌린지를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티스트 서포트 플래지는 영국의 매튜 버로스라는 아티스트가 시작한 운동인데요. 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스타그램에서 아티스트들끼리 서로의 작품을 사주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버텨나가 보자라는 운동이에요. 저희는 이 운동이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운동이라고 판단을 해서 카나 디자이너 팀이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운동을 알리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네이션 매칭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카나 단체와 또 카나 멤버 개개인이 기부금을 모아서 뉴욕 한인 봉사단체에 전달을 했는데요. KCS라는. 그래서 전달된 기부금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상인들에 대한 지원자금,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카나는 많은 분들의 봉사로 운영이 되는데요. 오늘도 벤모나 페이팔로 기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에 상관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소중한 기부가 카나를 운영하고 또 뉴욕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면 오늘 톡톡톡 프레젠테이션은 패널 프레젠테이션은 약 30분, 20분에서 30분간 진행이 되고 한 2분 정도 인터미션을 가지고 Q&A 세션이 10분에서 2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Q&A 세션이 진행되기 전까지 패널 프레젠테이션과 인터미션 시간 동안 줌 하단에 있는 Q&A 창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패널이신 전영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약 80분 정도가 티켓을 예약을 해주셨는데 좀 떨리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럼 저희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영님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갈게요. 그래서 전영님은 지금 로어 이스트사이드, 뉴욕 로어 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스페이스 776이라는 갤러리의 부 디렉터를 맡고 계시고요. 또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세요. 전영님은 프렛 인스티튜트에서 문화예술 경영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갤러리에 근무하시기 이전에는
스파크 아트 매니지먼트라는 아트 컨설팅 회사에서 아트 컨설팅 일을 하셨고, 이외에도 브루클린 미술관,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 윅, 아모리 쇼 그리고 등에서 전시기획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오늘 토크를 전영님 커리어에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776이라는 상업 갤러리에서 어소시에이트 디렉터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지금의 커리어까지 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커리어를 먼저 시작했는데요. 기업이 후원하는 미술관들에서 학예 연구실에서 예술 작품을 어떻게 이제 관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훈련을 받았었고요. 뉴욕에 또 와서는 더 다양한 기관들에서 업무 경험을 쌓고자 브루클린 뮤지엄의 큐레토리얼 부서나 마무리쇼의 프로덕션 팀이나 아트 PR 회사들과 같이 그런 뉴욕 미술계에 대해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서 전체적인 뉴욕 미술계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트 컨설팅 회사를 거쳐서 작년에 1년 전 조인한 스페이스 776 갤러리의 업무 전반을 맡고 있는데요. 또 독립 큐레이터로서도 전시를 하거나 아트 매거진의 뉴욕 통신원으로도 글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요, 이제 저희 갤러리의 전경인데요. 로리사이드에 있는 이제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고 처음 시작은 브루클린의 부시윅에서 아티스트에 의해 시작된 스몰 갤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브루클린 베이스의 이머징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더 실험적이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국의 작가들을 뉴욕에 소개하는 역할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상업 갤러리지만 대항공간적 성격을 가지고 시작한 갤러리였기 때문에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토크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코로나이잖아요. 근데 이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갤러리도 타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해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갤러리 상황을 먼저 알려드리자면요. 저희가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의 로리사이드로 이사를 나오는 중에 팬데믹 락다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 초에 사실은 오픈 예정이었던 갤러리가 약 한 6개월 동안이나 문을 닫게 됐거든요. 3월 초에 뉴욕 볼타 아트페어 이후로는 이제 계속 매년 참여하던 페어들도 일단 모두 취소가 됐고요. 앞으로도 사실 내년까지도 저희 쪽에서는 페어 참여가 어려울 거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대신에 작년 가을부터 저희는 옥션아타라는 온라인 옥션 플랫폼을 통해서 랏776라는 옥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올 봄부터 쿼런틴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옥션 프로그램을 이제 갤러리에서 다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주로 브루클린의 젊은 작가들의 다양한 소품 작업들을 좀 더 어포더블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오픈콜 형태로 아티스트가 신청하고 참여해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더 새로운 컬렉터들과 만남의 기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서히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랑 또 컨설팅 프로그램, 아트 스토리지 대여 서비스들 모두 저희 갤러리에 이제 다시 비즈니스를 재개했고요. 특히 허드슨 야드에 있는 굉장히 비즈니스 호텔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코로나 상태로 많이 문을 닫게 된 이런 호텔 중에 한 비즈니스 호텔을 저희 인터내셔널 아티스트들의 이제 작업과 거주 공간으로 레지던시 스페이스로 바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되게 재밌는 활동,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 나중에 조금 후에 갤러리들의 그 코로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전영님의 중요한 커리어 중에 하나가 또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독립 큐레이터의 상황은 팬데믹 이후에 어땠는지, 전영님의 경우에는 어떠셨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네, 제 경우에도 독립적으로 준비했던 이제 전시를 올 4월에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터지면서 사실은 무기한 연기가 됐었죠. AHL 파운데이션의 후원과 또 차샤마 첼시 전시공간의 후원을 받아서 저희 한국계 여성 작가 8명의 그룹 전시를 준비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무기한 연기가 된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어서 일단은 온라인 전시로 뭔가 구현을 해보고자 실험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오감 경험 중심의 전시를 온라인상에 또 스크린상에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이제 온라인 전시라는 뭔가 새로운 작업을 하게 돼서 리서치 과정을 거쳤는데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나오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뭔가 한계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방금 한계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온라인 전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물리적 공간에서 하는 전시랑 이제 준비 과정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홈커밍이라는 전시는요. 온라인으로 바뀐 이상 이제 작가들의 비하인드 씬이랑 작업 과정 등 각 작가 개개인들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소리나 움직임도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부족한 시간과 좀 제한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 전시장의 그 동선과 흐름대로 또 최대한 작가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온라인 전시로 이제 한 달 동안 공개됐는데요. 정리를 쭉 해보니까 주로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이 입장을 했었고, 또 뉴욕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역과 나라들에서 전시를 보시러, 온라인 전시를 보러 들어온 그런 유입 경로가 명확히 이제 보이더라고요. 또 몇 명의 관객이 어떤 페이지, 어떤 작가의 작품을 페이지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페이지에 이제 더 관심을 주셨는지 조금 더 쉽게 리포트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그러나 역시 이제 실제 전시 경험이 스크린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작가들도 이제 관객과의 만남으로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관람객끼리 작품을 통해서 이제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었고요. 전시를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 나라, 정말 여러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또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 같아요. 그럼 다시 갤러리 얘기를 조금 돌아가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갤러리들이 온라인 세일즈 플랫폼을 더 강화하거나 새로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갤러리 산업이 어떻게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더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지, 네, 그런 점에서 전영님이 눈여겨봤던 예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옥션이나 뭐 갤러리, 페어 모두 이제 뷰잉룸이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음, 뭐 판매 기관의 경우에도 각 작품의 이제 뭐 상세 정보나 가격이나 재고 여부까지 표기를 해놓고 온라인에서 이미지 몇 장만 살펴보고도 작품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작품의 디테일을 상세하게 찍어서 가격표랑 함께 올려놓은 걸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현재는 이제 수많은 제2의 RC나 온라인 아트 플랫폼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 갤러리 경우도 세일즈가 온라인으로 반 이상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물론 전시 성격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이제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구매층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미술계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여전히 기술 적용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음, 사실 현재 미술계의 이런 판도를 리드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RC나 아니면 데이비드 위너 갤러리 같은 경우도 타 분야에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 같거든요. RC라는 아트 플랫폼의 파운더도 역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생이고요. 또 데이비드 즈위너의 뷰잉룸이나 온라인 세일 부서도 즈위너의 그 대표 부인의 가방 브랜드인 리즈 월라스 온라인 세일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또 이 갤러리에서는 하이패션이나 뭐 럭셔리 브랜드 쪽 마케터들을 초빙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보수적인 미술계의 우물 안을 벗어나려면 뭔가 끊임없이 좀 변화를 추구하고 또 타 분야와 소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네, 이런 또 메가 갤러리들의 이 새로운 전시 형태의 경우에요. 스페론 워터, 웨스트 워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3D로 전시 공간을 관람하는 방법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이 갤러리는 아트랜드라는 업체를 통해서 버추얼 투어로 이제 전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한 경우인데요. 공간 체험 위주이죠. 근데 이런 기술도 이미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이 이미 계속해서 되어졌던 이제 매체이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또 이제 데이비드 위너 갤러리는 뭐 코로나 사태와는 별개로 일찍이 이미 온라인 전시 환경 구축에 나선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죠. 2017년부터 이미 오프라인 전시장과는 별개로 투트랙으로 온라인 뷰잉룸을 본격화한 갤러리인데요. 모마에서 최근 전시를 연 이 도널드 저든 스튜디오 시리즈를 이제 오픈해서 굉장히 많은 세일즈 성적을 얻었다고 얼마 전에 이제 세일즈 디렉터가 언급한 바도 있고요. 이 뷰잉룸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티스트들의 이제 비하인드 뭐 스토리나 작업 과정 등이나 이렇게 작업 이미지뿐만 아니라 심화 설명들을 이제 많이 덧붙였고 영상, 작가 스튜디오 샷들, 그다음에 작가 스케치 등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온라인 전시 이외에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좀 더 다양한 전시 방안들이 대안으로 좀 제안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이는데요. 제가 재미있게 본 그런 전시들로는 뭐 프린터블 엑스비션이라고 해서 이제 전시 기관이 PDF 파일, 작품을 PDF 파일로 관람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서 관람객들이 직접 프린트해서 작품을 완성을 해가지고 벽에 붙일 수 있게 하는 그렇게 관람객들과 함께 참여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전시도 봤었고요. 또 혹은 이제 드라이브 트루 아트쇼, 자동차를 이용한 이제 쿼런틴 기간 동안 그다음에 6feet 저희가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동차를 이용한 드라이브 트루 아트 익시비션 같은 경우도 LA에서 이제 종종 보인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고요. 흥미로운 예시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본 거는 이제 갤러리들이 전시를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지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랑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비직 같은 거라든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아트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뭐 전시를 더 잘하고 작품을 더 빛나게 하고 여러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작가랑 또 작품이랑 그런 신뢰 관계를 쌓고 유대 관계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스튜디오 비즈니스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줌으로 하는 스튜디오 비즈니스이 일상이 된 상황이에요. 뭐 일단 긍정적인 점은 뭐 해외나 다른 도시에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네, 다른 도시에 있는 작가들과의 만남이 조금 더 수월해진, 자연스러워진 그런 점일 테고요. 또 어려운 점은 작품을 또 직접 만져볼 수 없고요. 스튜디오 안에서 이제 작가랑 함께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이제 대화하는 그 느낌 없이 딱 스크린 앞에서 일만을 위해 이런 목표 지향적인 만남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거든요. 그 뭔가 이제 스튜디오에 가면 함께 뭐 티를 마신다든지 뭐 스낵을 함께 간식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잡담도 좀 늘어놓고 그 건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좀 더 다양한 대화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줌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런 이 가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인간의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나 뭐 신뢰나 호기심을 기르기 위한 대체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술은 사실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현대미술 커뮤니티는 또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대면 스튜디오 비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네. 현재 이제 보시는 이 영상 같은 경우도요. 와이드 레인보우라는 단체의 아티스트 워크샵 영상이에요. 사실 뭐 요즘에 대형 그런 미술관들에서도 모두 무료로 아티스트 워크샵 영상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뭐 아티스트들끼리도 개인적으로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 이 와이드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컨템포러리 아트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뉴욕에서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술에 후회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티스트 워크샵을 제공하는 단체이고요. 이제 직접 아이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돼서 이 영상으로 무료로 아티스트들이 웹사이트에 공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사실은 아이들만 그런 워크샵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 웹사이트에 공유가 됨으로 인해서 누구나 이 워크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몽아 PS1의 미나스톤 그 셰프 아티스트들을 위한 요리 워크샵이라든지 뭐 뮤지션이라든지 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같은 그런 다양한 워크샵들이 이런 지금 보시는 콜라주 워크샵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수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그동안 이 워크샵을 거쳐봤던 워크샵 아티스트들 대부분이 이제 뉴욕의 주요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진 작가들이기도 해요. 지금 이 작가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뉴욕 베이스긴 하지만 지금 본인의 어렸을 때 살던 집, 이제 어떤 시골 마을에 어렸을 때 살던 방에 이제 가서 자신이 사용하던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워크샵 하는 모습을 이제 본인의 스튜디오 환경으로 이제 꾸며놓고 어, 직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보면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온라인 상에서도 또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 같이 막 미술 작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바로바로 접하기 어렵잖아요. 혹시 뭐 지금 관객분들이 가셔서 이런 작가들이 뭐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미디어나 웹사이트나 이런 게 있다면 제가 나는 건 알트넷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전영님도 뭐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아티스트들이 질문 다시 주실래요? 아티스트들이 이런 온라인으로 자기 뭐 스튜디오라든지 작품 활동 공유하는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리소스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관객들이 찾을 수 있는 리소스들이요?
네네. 어디 가면 작가들이 그런 걸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지 소식을. 네,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플랫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없죠.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이제 다양하게 서치하다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작가들이. 이번에 팬데믹 터지고 훨씬 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네,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고 있으니까, 네. 네, 저도 뭐 인스타, 비디오가 갤러리들 인스타들 많이 팔로우하고, 뮤지엄 인스타 팔로우하고, 또 아트넷이라고 미디어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도 확인하고,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뉴스레터의 활용도 굉장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전시 자체를 또 이 뉴스레터로 이제 시리즈로 해서 내보내는 그런 갤러리들도 많이 생겼고요. 음, 네. 지금 저희 프레젠테이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음, 그럼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아무래도 미술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작가분들이실 텐데, 갤러리 디렉터, 그리고 독립 큐레이터의 입장에서 팬데믹 이후에 아티스트들은 앞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이 간단하게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현재 상황을 관찰한 바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준비되던 그런 전시들이 취소가 되고 또 각종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이제 지금 상황을 오히려 리서치의 시기로, 실험의 시기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이제 최근 새롭게 발견하게 된 뭐 일상의 주제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작가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 서로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이제 새롭게 대두됐었죠. 뭐 인종 문제, 인권과 같은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지역 간의 그런 연대 의식이 생겨서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연대를 위한 새로운 그룹들이 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술은 제 생각에 결국에 인간의 그런 행복한 삶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고, 또 어느 시대에나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시대를 증언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예술가들이 마주한 이 상황을 또 지역 사회를 관찰하고 이 지역 커뮤니티의 주변 상황을 더 좀 짚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이 모아져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또 앞으로 한쪽에서는 더 많이 물리적인 형태를 추구할 것과 동시에 또 한쪽에서는 물질 세계를 단순히 디지털로 재현하는 수준을 월등히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또 이 디지털 전환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오히려 느리게 또 혹은 작게 로컬 기반의 활동 또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뒷장이 관객이 있어야 비로소 이 작품이 완성된다는 그런 말을 했듯이 예술 작품은 사실 관객의 시선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 작품과 사람의 만남이 함께할 때 예술계뿐 아니라 이 사회도 온전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의 접점을 늘리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음.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이걸로 지금은 마치도록 하고 2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지고 Q&A 세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Q&A 때 많은 Q&A 전까지 브레이크 동안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줌 하단 Q&A 창을 통해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희 Q&A도 되게 재밌으니까 그럼 브레이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Q&A 세션을 지금 라이브로 질문을 받았고, 또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었어요. 구글 독스를 이용해서 관객분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전영님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2개 정도만 사전 질문 받은 거여서 해보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질문은 NYU ITP에 다니는 이현범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질문이 굉장히 길었어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을 해보자면, 증강현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일반을 활용한 아티스트의 작품 활동과 또 갤러리의 증강현실 및 예술 경험, 쉽게 말하면 전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갤러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디지털 환경은 사실 이제 사용자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플랫폼 탐색하면서 뭐 지루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얼마나 쉬울지 아직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가상 갤러리 경험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혹은 이제 예술 작품들도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에 기술을 더해서 자신의 작업을 확장시키는 그런 예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저희 스페이스 766 갤러리에서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제나권이라는 페인터의 VR 가상현실 작업을 전시를 한 바 있는데요. 저희 전시 공간을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페인팅 작품들을 그 가상 공간 안에 걸고 또 그 가상 공간 안에서 페인팅 속으로 직접 우리가 관객들이 그 페인팅 속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 페인팅 안의 공간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확장, 회화가 확장된 그런 사례로서도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또 금방 생각나는 것 중에는 이제 많이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카오스라는 이제 브루클린 베이스의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작업이 AR 증강현실 작업이 생각이 나는데요. 공공미술이자 이제 조각이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많이들 좀 최근에 보셨을 것 같아요. 어큐트 아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그 카우스의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그 피규어가 공중에 떠 있는 이제 뭐 파리나 뉴욕, 뭐 각각의 뭐 상하이나 다양한 이제 큰 대도시들의 공공 장소에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이 증강현실 형태의 작업을 볼 수 있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이제 분야로 작품을 확장한 그런 작업도 생각이 나고요. 그럼 갤러리들이 점점 더 이제 뭐 디지털을 활용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아트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점점 더 그런 쪽 분야가 주목을 더 받고 있다? 네,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디지털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이제 기관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반대로 디지털 환경에 대항해서 오히려 더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들이나 아티스트들, 그룹들이나 그런 전시들도 사실은 생겨나고 있는 것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럼 방금 들어온 라이브 질문 중에 하나가 좀 이 질문이랑 방금 답한 질문이랑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질문해 주시기를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계속해서 확장되는 온라인 플랫폼 전시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온라인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온라인 플랫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온라인 그 플랫폼의 뭐랄까요, 이용의 장점, 그리고 간편성,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또 없어지고 이제 실제 경험만을 또 유지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 투트랙 형태의
같이 함께 그게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전시 또한 그 기술이 점점 발달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어떤 또 다양한 다른 차원의 그 온라인 전시 경험이 또 새롭게 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라이브 질문 중에 하나가 또 전영님은 갤러리스트로서 그리고 독립 큐레이터로서 어떤 기준으로 작가 선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 아마 전시 관련해서겠죠? 무엇인지라고 물어보시네요. 전시 작가를 선정하는 방식. 그거는 전시에 전시를 위한 리서치를 하고 어떤 전시를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완벽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많은 작가들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온라인상에서든 실제 만남에서든 굉장히 어, 작가분들과의 만남을 더 좀 자주 가져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큐레이터라는 직업으로서.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의 어떤 룰이 있다고 답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질문이 어떤 것이었죠? 두 가지 질문이었나요?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작가분들 인터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지금이 새로운 상황이잖아요.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우리 세대에서 특히 팬데믹 상황에 작가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크리에이터로서 굉장히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또 작가들의 그 작업 평소에 해왔던 그 방식이 굉장히 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가들이 자신이 이미 편하게 사용하던 그런 미디엄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많이 해보고 싶어요. 대화를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작가분들과. 지금 또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 기존 전시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예술이 정해진 공간과 형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음, 음, 길거리,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도 더 이제 인클루시브하게 대중과 소통할 가능성 혹은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활동이나 전시의 예시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약간 공공미술 쪽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물어보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공공미술, 네, 이 팬데믹 상황으로 사실 이제 실내 전시장들이 다 사실 올해 초에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공공미술이 더 부각이 되었었어요. 사실 이제 거의 올해 여름에 특히.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 뉴욕 역사상 거의 공공미술에 뉴욕시에서 기금을 가장 많이 투입한 그런 해이기도 하거든요. 2020년이. 그래서 굉장히 뉴욕시에서도 공공미술에 이제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또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소통이 민주화가 되면서 예술의 공공적 역할도 그 중요성이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양한 사회치유적인 그런 공공적 활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제 이 공공미술 뉴욕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요. 타임스퀘어의 그 대형 디지털 빌보드나 MTA 지하철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거의 한 2,000개가 넘는 그 디지털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었던 Dear Service Worker라는 그 작업이에요. 70년대에 이제 거의 노동이 곧 예술이라는 구호 아래 활동한 여성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리얼 레더맨 웨켈레스라는 그 아티스트의 이제 최근 작업이었는데요. 뉴욕시의 공공서비스 직원이죠. 이제 특히 코비드-19 상황에서 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위생부들 그리고 대중교통 노동자들한테 직접 작가가 손으로 쓴 지원 메시지를 보내는 그 디지털
공공 작업이었습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다음 질문이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미술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기술적 변화에 대응이 늦다, 보수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이를 전영님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그 부분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기에는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미술계 자체가 조금은 사실 보수적인 분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격의 투명성 같은 경우도 이제서야 조금씩 온라인화, 디지털화 되면서 조금씩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굉장히 조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조금 갇혀있던 그런 베일에 좀 쌓여있던 그 미술계가 디지털화가 되면서 점점 이렇게 문을 여는 것 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게 된 그런 상황,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질문이 하나가 더 들었는데요. 보통 예술이 현 시대 모습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면 최근 출품된 작품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팬데믹과 관련된 주제가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 비슷한 질문이 지난 토크인 호드 작가님 질문에서도 나왔던 질문인데, 전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품됐다고 하면 저희 갤러리에 뭐, 어, 갤러리에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이미 아시던 작가분들 중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경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사실 거의 많은 대다수의 작가들이 알고 있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예로 들어드렸던 그 제나권 페인터의 작업들도 사실은 락다운이 시작되고부터 뭐 3월, 4월부터 10월까지 작업했던 것들로만 저희가 새롭게 전시를 선보인 것이었거든요. 팬데믹 시간 동안에 집에서만 갇혀 지내면서 스튜디오도 가지 못하고 밖에 이제 자신의 아파트 밖에 서 자연을 그냥 잠깐 즐기고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오고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하늘만 보거나 아니면 자신의 집에서 자기 안으로 계속 침잠하거나 책 안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의 그 주제와 여러 작업의 스타일 방향이 당연히 이 상황에 맞는 형태로 변화가 되는 것 같거든요. 뭐 지금 현재 저희 팝업 쇼가 지금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시도 마찬가지로 작가들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서 고립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다양한 뭐 음악이라든지 진 매거진 이제 독립출판한 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출판물들을 또 선보이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현 시대를 반영하는 것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호재 작가님이랑 얘기한 걸로는 뭐 스타일이나 주제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코로나 속의 일상들이 자연스럽게 페인팅 혹은 작품에 녹아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자면 큐레이터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 미래의 금전적인 상황 때문에 고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이해가 가는 게 사실 미술계가 기획자나 관련 업무에서 요구되는 기본 학력도 꽤 높고 또 업무 강도도 막 낮지 않은데 이제 높은 수준의 혹은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뭐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면, 기간이 쌓이면 괜찮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당연히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네,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음, 저는 다양한 옵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큐레이터의 경우에 이제 강의를 많이들 하세요. 또 글을 기고하시거나, 이제 크리틱을 하시거나, 책을 출판하거나, 아트 컨설팅이거나, 뭐 전시 기금을 받는다든지, 혹은 또 뭐 아트 딜러로서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이 전시 기획자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양한 이런 수입 창출 경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업계에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개인 아트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 또한 이제 새로운 아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을 시도한 바도 있었고요. 네, 저도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 이제 좀 갤러리나 어떤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은 나중에 되면 이제 어차피 갤러리 직업이라는 게 클라이언트를 베이스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과 신뢰 관계가 쌓이면 이제 독립을 해서 개인 아트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 들어온 질문인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영님이 갤러리 디렉터로서 그리고 독립 큐레이터로서 가진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 토크 마무리 지으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미술관에 굉장히 사람들이 긴 줄을 섰더라고요. 최근에만 해도.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에 대한 목마름이 크다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해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디렉터로서는 이제 최우선 과제가 이 저희 커뮤니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갤러리 오프닝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간결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뭐 라이브 아티스트 토크나 뭐 가상 스튜디오 방문, 뭐 이메일 뉴스레터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이제 새로운 비디오 콘텐츠를 생성해서 가상으로 제공하는 이제 정보를 확장하고 심화하려고 해요. 유튜브나 IGTV를 통한 건데요. 이제 보통 전시 소개라고 하면은 크리에이터들이 전시 공간에서 작품 이렇게 직접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어, 감상이 사실 온라인에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그 정보를 이제 수동적으로 받고 듣는 거니까 작품을 직접 만나는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작품 설명보다는 그 경험을 나누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갤러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희 프로덕션 팀이 전시 작가의 스튜디오에 찾아가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촬영을 하고요. 그 과정을 담고 이제 아티스트가 직접 자신의 경험과 작업을 나눕니다. 그리고 오프닝 때 이제 오신 그 관람객들의 감상을 인터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기 동안에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아티스트들은 언제나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개척자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동안에 개별 작가들이 창작에 역량이 있어서 주제를 이제 다양화시킨다든지 접근 방식을 새롭게 고민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오히려 작가들이 이 시기에 고민하는 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큐레이터로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프로젝트네요. 저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 알찬 내용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관객분들도 유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아, 저희 톡톡톡이 총 3회가 진행되는데 이제 1회가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12월 1일 크리스티즈에서 일을 하시는 세계적인 옥션 회사 크리스티즈에서 일을 하시는 포스트 세일즈 코디네이터 이현정님의 톡이 있거든요. 시간은 지금과 같이 저녁 7시, 뉴욕 시간으로 저녁 7시,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저희 자세한 그 이벤트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이랑 카나 여러 컨텐츠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업데이트 되니까 저희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다음 세션에서 꼭 뵙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영님,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전영님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